근데 피부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할 때 이거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미스트를 뿌려, 얼굴에. 미스트를 뿌렸는데 촉촉해지는 느낌이 아니고 나 뭔가 미스트 뿌렸는데 좀 더 당기는 것 같아. 그게 저예요. 이거 최근에 실제로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분은 얼굴이 그냥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 피부가 너무 얇아서. 그래서 그분한테 크림을 추천드리고 보냈어. 근데 그분이 몇 달 있다가 피부가 요즘에 그래도 살 것 같대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 크림을 꼭 예민하신 분들은 바르시길 추천드리고 함량 2대 4대 2가 진짜 중요해요. 그 크림이 이름부터가 2대 4대 2야. 화장하는 거는 재생 크림이거든요. 세안 안 하고 주무셔도 되는 크림이에요 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오시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민감성 피부시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나 요즘에 민감성 피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자기 다 예민하대.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피부든 간에 제 피부가 좀 얇고 예민해서요.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긴 뭐 피부에 문제가 있어서 피부과를 찾아올 정도면 내가 뭔가 얼굴이 안 좋은 상태라는 걸 느끼시니까 당연히 찾아오시는 걸 거고 피부가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은 민감성 피부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둔한 분들도 있죠. 제가 보기에는 피부가 아주 지금 큰일 났는데 아무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피부가 민감하다, 예민하다 할 때 가장 흔하게 느끼는 거는 건조한 거. 이거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내가 미스트를 뿌려, 얼굴에. 미스트를 뿌렸는데 촉촉해지는 느낌이 아니고 더 당기는 듯한 느낌을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뿌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한 5분 이내로 나 뭔가 미스트 뿌렸는데 좀 더 당기는 것 같아. 그게 저예요. 그게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민감한 피부. 그러면 장벽이 무너져 있다는 얘기죠. 피부가 이렇게 잡지를 못하는 거죠. 수분을. 그래서 더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분은 피부 장벽이 좀 무너져 있구나. 손상이 좀 돼 있구나. 그거를 또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조, 주사피부염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사피부염은 이 사진 서칭을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나올 거예요. 되게 심각한 사람도 있고 그냥 여드름처럼 보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주사피부염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염이잖아요. 염증이에요. 이거는 만성 피부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 있다. 홍조가 심하면 일단 피부가 예민하다, 민감하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가 자꾸 화장품 얘기를 했었잖아요. 비타민C 얘기도 했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얘기도 했고 레티놀 얘기도 했는데 그중에 자극감이 있는 화장품들이 비타민C, 그 다음에 레티놀 이런 애들은 조금씩 발라보시고 자극감이 없으면은 조금씩 더 많이 또는 함량이 좀 더 높은 걸 바르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애들을 피부에 딱 발라봤더니 따가워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되게 낮은 함량의 레티놀 크림을 발랐는데도 뭔가 각질이 벗겨지는 느낌이 든다. 그분들은 장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진짜 흔한 거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분들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 제가 조금 난감한 경우가 아토피가 되게 심하시고 또는 아토피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피부 장벽이 어쨌든 많이 무너져 있고 튼튼하지는 않거든요. 튼튼하진 않은데 바늘로 하는 시술들을 많이 하려고 하신다거나 뭐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많이 받는 리쥬라닐러 근데 그것도 어쨌든 그냥 바른다고 슥 흡수되는 게 아니고 주사로 많이 주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다 자극이거든요. 근데 아토피이신 분들은 일단은 피부에 엄청난 자극을 많이 안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장벽을 먼저 튼튼하게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분들이 다 장벽을 먼저 튼튼하게 해야지 피부에 뭔가 영양제를 때려 넣는 거 빨리 좋아지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하려고 애를 쓰시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다.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누구요? 민감한 피부. 그런 분들은 일단 베이스로 가야 돼. 완전 기본으로 가야 된다. 기본으로 가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 근데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에든? 튼튼한 게 뭐예요? 이게 약간 근육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근육이 느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피부, 표피부터 진피 있는 데까지 이렇게 기저막층이 있거든요. 얘네가 두꺼워요. 원래 두껍고 이렇게 기저막들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근데 점점 이게 얇아지는 게 보여요. 이 표피부터 기저막까지의 두께가 점점 뭔가 얇아져요. 그 다음에 기저막도 조금씩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
부러진 게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손상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뚫려 있어 막. 그러니까 색소도 밑으로 많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장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헐겁다고 보시면 돼요. 되게 쫀쫀한 애들인데 이게 공간들이 되게 헐거워져 있는 거야. 그래서 뭔가 박테리아 같은 거 침투가 되면 피부에 붙으면, 예전에는 그냥 침투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갔는데 이게 그냥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헐거우니까 피부 장벽이. 그렇게 되면 여드름도 생길 수 있는 거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다 장벽이 무너진다는 것 자체가 헐거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릴 때는 촘촘해. 되게 촘촘한데 점점 뭔가 이렇게 느슨해지는 느낌? 그래서 장벽이 무너진 거 자체만 문제가 아니고, 사실 노화도 어쨌든 점점 피부가 얇아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무너지는 거, 노화가 되는 거 결국은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40대 이후부터는 새콜지 크림 막 이러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게 장벽을 강화시킬 수 있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도 장벽을 튼튼하게, 당연히 그분들은 해야 되지만, 노화가 되면서도 장벽이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튼튼하게 만들려고 예방을 해주는 거. 더 많이 빨리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튼튼하게 하는 거는 사실 홈케어부터 피부과에 오는 것까지 너무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홈케어에서는 당연히 크림이죠. 예전에는 사실 우리가 로션, 뭐 크림, 영양크림, 뭐 수분크림 이 정도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올리브영만 가봐도 뭐 장벽 크림, 무슨 세라마이드 크림, 성분명들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이 골라서 쓸 수가 있어요. 진짜 피부 장벽이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은 결국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잘 배합이 되어 있는 크림을 골라서 쓰셔야 되고요. 진짜 피부가 예민하다, 뒤집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크림만 바르시라고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비타민C 좋지, 나이아신아마이드 너무 좋지, 레티놀 좋지, 다 좋거든요. 근데 그거는 일단 다 중단. 그런 성분들, 기능성 성분들 다 중단하시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들어있는 제품만 쓰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 또는 이제 뭐 병원 화장품 이래가지고 그 뭐 아토베리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제로이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피지오겔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셀프전시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엄청 그런 병원에 납품되는 화장품들에서 요즘에 그런 제품들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갈수록 더 잘 팔려요. 왜겠어? 모두가 예민하니까, 피부가. 모두가 예민하고 모두가 피부가 많이 손상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크림들을 구매를 하셔서 발라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피부가 무너져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요? 되게 많더라고요. 상관이 없지 않지. 그런 걸 써야지. 안 쓰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아토피 심해진 분들 치료하고 하면은 병원에 가면은 처방해주는 게 막 스테로이드 이런 연고를 많이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막 오랫동안 바르다가, 이건 최근에 실제로 어떤 남자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발라서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더 얇아져서 그때뿐이고 얼굴이 자꾸 안 좋아진다. 그리고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다. 그래서 그분한테 크림을 추천했어요. 진짜 그분은 20대 중반이었나? 그런데 아토피 워낙 어릴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얼마나 많이 바르셨겠어요. 피부가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되게 얇아지거든요. 점점. 그래서 그분은 얼굴이 그냥 붉은색이었어요. 붉은색.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그리고 모공 하나 없어요. 그만큼 이제 다 벗겨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할 수밖에 없고 그게 자꾸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심할 때는 스테로이드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 괜찮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관리를 할까 할 때는 장벽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크림 어떤 거 바르세요 했더니 그냥 저 올리브영에서 그냥 아무거나 샀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크림을 추천드리고 보냈어. 너무 간지럽다 그래서 간지러운 것만 잡아주는 항히스타민제만 처방을 하고, 근데 그분이 몇 달 있다가 막 보톡스 맞으러 오셨더라고요. 피부가 요즘에 그래도 살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크림만 바르면 되는 건데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거든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사실 전 매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기본 중에 기본인 홈케어가 안 되는데 뭐 약을 아무리 발라봐야, 레이저를 아무리 쏴봐야, 아무리 좋은 뭐 리쥬란 힐러를 얼굴에
때려 넣어봐야 소용없어요. 매일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우리가 리쥬라닐러 매일 병원 와서 맞을 수 있지 않잖아요.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는 크림을 꼭 예민하신 분들은 바르시길 추천드리고 함량 2대 4대 2가 진짜 중요해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야 돼요. 세라마이드랑 지방산이 많은 것보다 콜레스테롤 많은 게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지방산이 엄청 많은 배합비로 해보고 콜레스테롤을 배합비로 해보고 세라마이드 높은 배합비로 세 가지 화장품을 썼을 때 콜레스테롤 배합비가 높은 화장품을 썼을 때 훨씬 피부의 회복도가 빠르고 효과적이었거든요. 되게 많은 논문들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갑자기 방판 하나 나중에 그래서 스킨 스티커스에서 그 크림이 이름부터가 2대 4대 2야. 진짜예요. 트리플 리피드 2대 4대 2가 그냥 똑똑한 거야. 그 크림이 콜레스테롤 배합비를 제일 높여놨어요.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는 진짜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올리브영 가도 그 세라마이드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크림들이 엄청 많고 뒤에 성분표 있잖아요. 보시면은 세라마이드 NP를 예전에 되게 많이 성분 중에 썼었거든요. 세라마이드 EOP 라고 있어요. 세라마이드 EOP랑 ENP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롭게 나온 논문에서 세라마이드에 다리가 긴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림은 더 효과가 좋다. 그거를 또 요즘에는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세라마이드 앞에 E자 들어가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EOP가 들어가든 ENP가 들어가든 E자 들어가 있는 걸 찾으시면은 이거는 세라마이드가 좀 다리가 긴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구나. 얘는 효과가 좀 더 좋겠구나 하면서 쓰시면 좋아요. 세라마이드 크림 집에 있으시면은 성분표 한번 보세요. 그래도 세라마이드 쓰고 있으시면은 다행이기는 하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고 쓰시면 다음에 구매를 하실 때 이자 들어간 거 세라마이드 E 어쩌고 들어간 거 이거네 하면서 그거를 구매하시면 좀 더 효과가 좋겠죠. 화장하는 거는 사실 이걸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결국은 화장을 많이 하지 말라대. 화장을 많이 두껍게 하지 말라고. 그게 좀 악순환이 되지 않나요? 맞아요. 더 두껍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붓으로도 바르고 스펀지로도 바르고 결국 얼굴 계속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닦아낼 때 어떻게 해요? 2중, 3중 세안하잖아요 또? 그러면 또 뻘개지죠? 이거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비크림 써요. 원래 진짜 비비크림은 재생크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비비크림 예전에 처음 유행할 때부터 시작을 한 비비크림들은 그냥 얼굴 좀 밝아지게 만드는 크림처럼 된 것 같더라고요, 분류가. 근데 실제로 비비크림은 재생을 시켜줄 수 있는 크림이에요. 그래서 정말 비비크림 제대로 효과가 좋은 애들은 그거 바르고 세안 안 하고 주무셔도 되는 크림이에요 라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비비크림을 사실 사용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게 내가 되게 많이 썼거든요. 10몇 년 동안.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을 한 번도 안 쓰고 집에도 없어요. 지금 쓰는 거는 피부 좀 안 좋을 땐 비비크림 쓰고요. 아니면은 최대한 그래도 커버력 많이 없는 애들 많이 쓰기는 해요, 저는. 그리고 에센스 함량이 많이 들어가 있는 애들. 피부에 좋다는 거 있으면 다 때려넣은 요즘에는 팩트도 많거든요. 나는 그런 거 써요. 검색해보면은 아마 많이 나올걸요? 재생 비비라고 치면은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바르셨을 때 어느 정도 커버도 되고 굳이 화장 안 지우고 자도 될 정도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는 애들, 유해물질이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찾아서 쓰시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뭐 이런데 눈썹 그리고 뭐 아이라인 그리고 이런 거 색조 같은 거 쓰시잖아요. 색조도 리퀴드보다는 펜슬 타입.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대체품. 나 새꼴지 써봤는데 너무 답답하고 싫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브 찾아봐도 새꼴지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새꼴지를 피부가 예민하거나 하셔서 이것저것 다 찾아보셨으면은 새꼴지 크림은 하나씩은 다 사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써봤는데 너무 좋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일부분은 난 이거 너무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트러블이 올라오는 것 같고 얼굴이 답답한 것 같고 대부분 그런 장벽을 좋게 만드는 크림들은 조금 꾸덕한 느낌인 애들이 많아요. 답답한 느낌이 드는 애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 너무 싫다. 도저히 이거 바르고 출근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병풀 추출물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판테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야? EGF
이렇게 3가지. 얘네는 되게 화장품들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 판테놀로 되게 유명한 애 있잖아요. 이 크림도 대란이던데 비판텐 크림 진짜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게 딱 판테놀로만 이루어진 크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부가 너무너무 예민한데 세콜지 크림이 안 맞다. 병풀 추출물 왜 이렇게 또 까먹었어. 판테놀, EGF 그렇게 3가지 성분들을 내 얼굴이 피부가 만나게 해주면은 너무 좋겠다. 뭐 피부과 가셔서 장벽 치료를 받고 민감해진 피부를 되돌리고 뭐 LDM 같은 거 하고 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일 가서 할 수 없잖아요. 매일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구비를 해두시고 집에서 그래도 관리를 해주셔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거. 계속 강조하지만 세안 너무 오래 하지 않을 것. 2중, 3중 세안 하지 말 것. 토너 패드로 닦는 거 하지 말 것. 민감하신 분들은 더더욱 강조드립니다. 끝!